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청와대 회의 장면인데요. 네. 비서실장이 계시고 그 맞은편에 김영한 민정수석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석 앞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업무일지입니다. 이 업무일지에 쓴 내용을 비서실장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업무일지에 썼는데 이것을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망자에 대한 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김기춘 정인이 하는 모든 이야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 업무일지를 어떻게 부인을 하십니까? 자, 제가 전체적으로 정인들께 오전에 참 답답했어요. 거짓 위증도 많이 하시고 제가 일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정인 앉아 계신 정인들 중에서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섯 분밖에 없습니까? 또 한 분 더 계실 텐데요. 자, 다섯 분은 최순실을 만났고 김기춘 실장은 여전히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자, 차은택 정인. 네. 청와대 몇 번 갔습니까? 그 대통령을 뵈러 간 거는 한 서너 번 된 것 같습니다. 아까는 한두 번이었다고 그랬는데요. 아니 밀라노 자, 엑스포 청와대 서너 번 갔고 안 가는 몇 번 갔습니까? 안가가 저는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 청와대 밖에 있는 연풍문 회의는 몇 번 자주 갔었습니다. 자, 청와대 서너 번 가고 안 가는 몇 번 갔습니까? 안가가 연풍문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연풍문 회의는 창조경 제출인단 회의로 자주 갔었습니다. 자주 몇 번? 10번 이상이요? 예, 한 10여 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0번 이상. 대통령을 따로 독대한 적은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밤에 대통령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4년 12월 전에 대통령 몇 번 만났습니까? 14년 12월 이전에. 잘 기억하세요? 앞에 여러 번 만났죠? 그 행사 때도 한번 뵀었고요. 그리고 아마 엑스포 보고로 한번 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만났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4년 12월경 대통령에게 밀라노 엑스포 보고했죠? 네, 맞습니다. 동석했던 김종동 장관이 이 보고 이후에 정의인과 대통령이 아주 친해 보이더라. 그렇게 정언을 해요. 두 번 만나 그 가지고 이렇게 정언을 하겠습니까? 여러 번 만났죠.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 14년 6월 7일경에 김기춘 비서실장 공간에서 만났죠. 네, 맞습니다. 최순실이가 가보라고 했죠. 김기춘 실장께서 전화를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셔서 약속을 잡고 가서 갔더니 만났습니다. 누가 있던가요?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정 장관 후보분하고 김종 차관이 그 공간 밖에 계셨습니다. 같이 만났나요? 들어가서 정 장관 후보께서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인사드립니다. 따로만 독대를 했어요? 비서실장하고? 아닙니다. 누구하고 만났어요? 김종 차관하고 같이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최순실이가 뭘 의논하라고 하면서 보냈어요? 뭐 의논하라는 건 딱히 없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뢰를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저한테 그거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비서실장은 얼마 동안 만났어요, 그날? 한 10여 분 뵙고 나왔습니다. 김기춘 정인. 네. 최순실은 모르고 대통령 지시로 만났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면서 차은택을 만나보라고 하던가요?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이 문화융성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하니 한번 알겠습니다. 만나서 네. 차은택 정인. 우리 자, 처음에 네. 그런 비서실장을 만났을 때, 최순실 소개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최순실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까? 네. 자, 그날 이후에 김기춘 실장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김종정인. 예. 김기춘 실장이 정유라를 잘 보살펴 주라고 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재판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부인은 하지 않는 거죠? 그 뭐 아직 수사하고 재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 그리고 부적절합니다.
최순실을 김종 차관과 소개한 사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것도 제가 죄송하지만 프라이버시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정희 교수 맞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순천향대학교에 김종 차관이 교수를 만들어준 하정희 교수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정희 아니면 이재만입니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다시 차은택 증인. 우병우 전 수석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영태 증인. 이종헌 씨를 아시죠? 정확하게 이종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최순실의 집사.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이 각종 주사제 또는 프로포폴 중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프로포폴을 직접 맞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약물 중독인 거는 사실입니까? 그것도 제가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냥 병원은 자주 다닌다. 약물 중독 때문에? 아니, 병원은 자주 다닌다. 그 정도는 알고 약물 있습니다. 중독에 걸려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약물 중독보다는 그냥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고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최순실은 대포폰을 몇 개 썼습니까? 제가 본 건 2개 정도. 장시호는 몇 개 쓰던가요? 장시호 씨는 제가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순실과 대통령이 대포폰으로 통화하던가요? 그 통화하는 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인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분하고 할 때는 반말을 하고 어떤 분하고 할 때는 존댓말을 썼으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 일반적으로 그냥 대통령님이라고 저희 있는 데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통화할 때? 아니 통화할 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4년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에 탄핵소추위원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앞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가 대통령 잘못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비판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2년 전의 논리라면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법사위원장으로서 앞장섰다기보다는 법률상 당연히 소추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건 국회에서 국회의 의사가 표출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예, 영주 문경 예천의 최계율 의원입니다. 김기춘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영환 민정수석은 누가 추천했나요? 대통령께서 저에게 한번 만나보라,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보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휴가, 왕이 된 남자, 광해,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굉장히 불쾌했다. 누가 이런 영화를 만드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뭐 그런 영화 옛날에 봤고요. 여기 뭐 들어가서 그런 얘기 한 일 없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문화계에 상당히 관여하려 했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당일 오후 3시경 그 미용원 원장이 다녀갔다. 이것이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증인 같으면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당신은 몰랐어도 그 뒤에 세월호 7시간이 그렇게 문제되는데 그걸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국회에서 이제 와서 밝혀지는 것은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고요. 그 당시에 무슨 뭐 미용하는 사람이 드나들고 그런 건 정말 몰랐습니다. 그건 경호실에서는 아는가 몰라도 저희 비서실에는 그 출입에 대한 체크를 하거나 그런 제가 업무가 없습니다. 오전 지류 후에 청와대에 네. 확인해 보니까 네, 13시 22분에 왔다가 네. 15시 22분에 왔다가 16시 47분에 갔다. 그렇게 기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기록은 저희 뭐 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저희들 수석 비서관도 그런 것을 아는 분은 드물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조인근 증인께 묻겠습니다. 청와대 연설 기록 비서관 하셨죠? 예.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3년 5개월,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때 연설문을 쓰면 예. 누군가 고쳐서 갖고 오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고쳐서 가져오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해서 저희들 안을 그 부속실로 올리게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그 예외적인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연설문, 중요한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방향이 아주 잘못됐거나 그럴 경우는 다시 작성해라라는 지시를 정호성 부속비서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다만 그 이외의 대부분의 연설은 부분적인 수정이나 첨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돌아오지 않고요. 예, 죄송한데요. 예. 누군가 외부에서 고쳐 가지고 온다 그런 느낌 못 받으셨습니까? 그런 느낌은 제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예, 고영태 증인 JTBC와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연설문 고치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네, 연설문 고치는 건 잘하는 게 뭐 있냐 물어봤을 때 다른 건 모르겠고 연설문 고치는 건 잘하는 것 같다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다 그렇게 들은 거죠. 네. 그 사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사무실에서 어떤 PC에 팩스가 잘 안 된다, 스캔이 안 된다 해서 사무실 들어가 봤을 때 그래서 컴퓨터를 봐서 얼핏 봤을 때 그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승환 증인이 출석을 안 했는데 이승환 증인 얘기가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건네받아서 검토를 했다. 그리고 최순실이 논현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 이 비선 모임이 있었고 이 비선 모임에 차은택은 항상 거의 있었고 고영태도 자주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은택 증인. 네. 논현동 사무실에서 최순실 등과 같이 비선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럼 이승환 말이 거짓인가요? 네, 거짓입니다. 고영태 증인 어떤가요? 이성환 씨에게 그런 내용을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쪽에 그 모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예, 이성환 대표에게는 여러 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런 증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그 플레이그라운드 실무자들이 최순실 씨하고 자주 만나는 건 봤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임은 없었습니다.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친 정황은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고 최순실 능력으로 어떻게 그 연설문을 고쳤겠느냐, 그와 관련된 비선 모임이 있다, 이런 것이 그건 그런 모임은 저는 보지 못했고요. 제가 연설문 관련해서는 그런 경험은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문화 창조나 이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근데 그게 어느 날 그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연설에 포함돼서 그 내용이 몇 문장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연설문을 보고 고친 적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그 연설문 주제 같은 것을 주고 거기에 쓸 말을 좀 가르쳐달라 그런 적은 있다? 그냥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저보고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몇 부분이 그 연설에 포함돼서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은택 씨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네. 최순실이 그 연설문 고치는데 사용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정현식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정현식 증인은 K스포츠 사무총장을 했나요? 예. 어떻게 그 사무총장이 됐죠? 제가 법무법인에서 한 1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인데, 그때 알고 지내던 사람.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하여튼 이게 좀 있어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아니다 싶어서 나오신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예. 근데 이게
어떤 점이 이상했는지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상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부족한데요.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최순실 씨인지 누군지 신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었고요. 이제 면접을 하고, 이제 그때는 저보고 감사를 하라 했습니다. 감사.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다녔던 그 직장, 신한은행, 거기 관계회사에서 감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 할 수 있다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날인가 이틀 후인가 안종범 전 수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기는 K스포츠 재단에 감사를 좀 맡아주시죠. 양쪽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가서 또 이제 최순실 씨가 저한테 감사는 또 딴 사람을 찾아보면 되니까 재무를 좀 맡아달라. 재무.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제 직책에 대해서 3번 정도의 변경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최순실 씨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루 이틀 후면은 또 안종범 수석한테서 같은 내용으로 컨펌이 오니까 저는 이 조직이 전경련 회원사에서 출연을 하고 또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재단이구나 하고 믿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최순실 씨의 업무 지시나 이런 걸 다 듣고 일을 하게 됐고. 근데 이상하게 생각한 거는 예, 마무리 좀 더 정인 최순실하고 관계에서 좀 더 답변 이어가실 게 있으시면. 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기업들을 찾아가서 SK나 지금 뭐 다 아시는 롯데 이런 데 가서 자금을 좀 이야기해봐라 하는데 저는 다 이야기가 되어 있고 저는 가서 신고를만 하고 사업 설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을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최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김기춘 정인. 네. 2006년에 현역 의원이셨죠? 네. 예, 독일 가셨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와. 그렇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표였습니까? 대표를 그해 9월인데 아마 7월인가 대표를 막 그만두었을 때로. 무슨 자격으로 수행을 했습니까? 그때 전 대표께서 저하고 또 다른 의원 2분 하고 무슨 자격으로 가셨어요? 뭐 그냥 수행을 좀 하라 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 최경환 의원도 같이 가셨죠? 그렇습니다. 고 성완종 회장이 여비 명목으로 10만 불을 줬다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시죠? 인정하지 않고요. 아까 최순실을 거기서 받느냐 못 받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10만 불 그거는 자, 보세요. 문무일 특별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아무리 조사해도 그때 10만 불 당시에 환전한 일이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이 독일을 가는데 네. 김기춘 증인과 최경환 의원이 동행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정윤회 부부, 즉 정윤회 최순실이 교민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과 같이 있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전혀 이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십니까? 모릅니다. 인정 안 하는 게 저는 본 일도 없고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하면은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의원님, 자, 제가 알면 독일로 가면은 비행기를 타는 데는 몇 시간이고, 체류하는 일정도 있고, 돌아오는데도 꽤 오래 걸리고, 두 부부가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을 안 하신다? 다른 수행 의원들도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으면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씀 올리는 겁니다. 오늘 고 김영한 민정수석,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진 의원이 천당 말씀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시려고 그래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을 제끼고 민정수석을 완전히 바지저고리로 만들어 놓고 우병우 민정비서관하고 비서실장이란 분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사람을 바보를 만들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만두고 매일 술을 먹는 바람에 급성 간암이 왔습니다.
그 비망록은 죽을 때 만든 비망록이 아니고, 저도 청와대 근무한 사람입니다. 수석이나 비서실장이 지시하는 내용을 꼼꼼히 업무 일지로 작성한 겁니다. 거기다가 장자를 씁니다. 비서실장 외에는 장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회의 아니다. 적힌 것은 실장이 지시라고 볼 수 없고 작성자의 생각이라고. 이 대목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 고인의 어머니가 이렇게 언론사 이걸 통째로 줬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고인에 대해서는 제가 애도합니다만은 애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말은 애도지만 아니 진심으로 그분이 느꼈던 그 울분과 충격과 원통함과 김기춘과 우병우가 민정수석을 제끼고 검찰과 짬짬해가지고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분에게 정윤의 문건 그분에게 울분을 갖게 하지 만만해라는 않았습니다. 네, 않았습니다. 네. 추가로 묻겠습니다. 고영태 증인, 네. 아이카이스트라는 기업 아시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성진 대표 몰라요? 아시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벤처기업. 네네. 예, 아시죠? 네. 이 아이카이스트의 박근혜 대통령, 정호원 국무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다 이 김성진 대표를 만나서 칭찬하고 대한민국 최고가는 창조경제 1등 혁신 기업가다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아시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의 시동생이자 정윤회의 동생 정민회가 이 아이카이스트의 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저한테 제보하신 분이 물어보면 아신다고 대답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회 몰라요? 네, 진짜 모릅니다. 몰라요? 네네. 좋아요. 그 정도 합시다. 조원동 증인. 네. 포스코에는 말이에요. 권력에 의해서 인사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포스코 회장을 뽑는데 CEO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석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석은 대통령 권력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조원동 경제수석이 어떻게 이 권오준 회장이 자격이 미달되는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 조원동 경제수석이면 개입을 하려 했으면 자격 미달이면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자격 미달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질문에 아니다가 아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최명주 사장과는 옥스퍼드 동기일 뿐더러 절친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건 법정이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제수석이 어떻게 이 사람의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지시받지 않았는데, 관여하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지금 그 CEO 추천위원회 진행 과정은 제가 산업비서관실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올라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조원동 경제수석도 그렇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렇고 적어도 포스코의 회장을 세우는 일은 정권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자격 미달인 사람을 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비선 실세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조원동 경제수석한테 물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할 거다.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건 대답을 할 거다라는 제보자의 얘기입니다. 저는 어떤 분한테 제보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CEO 선임 과정에서 절차나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 추천이 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당연히 파악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은 열심히 챙겼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추천자들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다라고 아까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청와대 회의 장면인데요.
네. 비서실장이 계시고 그 맞은편에 김영한 민정수석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석 앞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업무일지입니다. 이 업무일지에 쓴 내용을 비서실장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업무일지에 썼는데 이것을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망자에 대한 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김기춘 증인이 하는 모든 이야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 업무일지를 어떻게 부인을 하십니까? 자, 제가 전체적으로 증인들께 오전에 참 답답했어요. 거짓 위증도 많이 하시고 제가 일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증인 앉아 계신 증인들 중에서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섯 분밖에 없습니까? 또 한 분 더 계실 텐데요. 또 대통령 지시로 만났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면서 차은택을 만나보려고 하던가요?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이 문화융성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하니 한번 알겠습니다. 만나서 차은택 증인. 우리 자, 처음에 그런 비서실장을 만났을 때 최순실 소개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최순실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까? 네. 자, 그날 이후에 김기춘 실장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김종정인. 김기춘 실장이 정유라를 잘 보살펴 주라고 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재판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부인은 하지 않는 거죠? 아직 수사하고 재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 대해서 그리고 부적절합니다. 최순실을 김종 차관과 소개한 사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것도 제가 죄송하지만 프라이버시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정희 교수 맞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순천향대학교에 김종 차관이 교수를 만들어준 하정희 교수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정희 아니면 이재만입니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다섯 분은 최순실을 만났고 김기춘 실장은 여전히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자, 차은택 증인. 네. 청와대 몇 번 갔습니까? 그 대통령을 뵈러 간 거는 한 서너 번 된 것 같습니다. 아까는 한두 번이었다고 그랬는데요. 아니 밀라노 자, 엑스포 청와대 서너 번 갔고 안 가는 몇 번 갔습니까? 안가가 저는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 청와대 밖에 있는 연풍문 회의는 몇 번 자주 갔었습니다. 자, 청와대 서너 번 가고 안 가는 몇 번 갔습니까? 안가가 연풍문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연풍문 회의는 창조경제 추진단 회의로 자주 갔었습니다. 자주 몇 번? 10번 이상이요? 예, 한 10여 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0번 이상. 대통령을 따로 독대한 적은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밤에 대통령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4년 12월 전에 대통령 몇 번 만났습니까? 14년 12월 이전에. 잘 기억하세요? 앞에 여러 번 만났죠? 그 행사 때도 한번 뵀었고요. 그리고 아마 엑스포 보고로 한번 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만났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4년 12월경 대통령에게 밀라노 엑스포 보고했죠? 네, 맞습니다. 동석했던 김종동 장관이 이 보고 이후에 정의인과 대통령이 아주 친해 보이더라. 그렇게 정언을 해요. 두 번 만나 그 가지고 이렇게 정언을 하겠습니까? 여러 번 만났죠.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 14년 6월 7일경에 김기춘 비서실장 공간에서 만났죠. 네, 맞습니다. 최순실이가 가보라고 했죠. 김기춘 실장께서 전화를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셔서 약속을 잡고 가서 갔더니 만났습니다. 누가 있던가요?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정 장관 후보분하고 김종 차관이 그 집 그 공간 밖에 계셨습니다. 같이 만났나요?
들어가서 정 장관 후보께서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인사드립니다. 따로만 독대를 했어요? 비서실장하고? 아닙니다. 누구하고 만났어요? 김종 차관하고 같이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최순실이가 뭘 의논하라고 하면서 보냈어요? 뭐 의논하라는 건 딱히 없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뢰를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저한테 그거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비서실장하고 얼마 동안 만났어요, 그날? 한 10여 분 뵙고 나왔습니다. 김기춘 정인. 네. 최순실은 모르고, 자, 다시 차은택 정인. 우병우 전 수석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영태 정인. 이종헌 씨를 아시죠? 정확하게 이종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최순실의 집사.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이 각종 주사제 또는 프로포폴 중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프로포폴을 직접 맞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약물 중독인 거는 사실입니까? 그것도 제가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냥 병원은 자주 다닌다. 약물 중독 때문에? 아니, 병원은 자주 다닌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에 걸려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약물 중독보다는 그냥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고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최순실은 대포폰을 몇 개 썼습니까? 제가 본 건 2개 정도. 장시호는 몇 개 쓰던가요? 장시호 씨는 제가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순실과 대통령이 대포폰으로 통화하던가요? 그 통화하는 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인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분하고 할 때는 반말을 하고 어떤 분하고 할 때는 존댓말을 썼으니 정확하게